윤석열 대통령이 그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을 했습니다. 김홍일 검찰 출신입니다. 지금 보시는 머리가 완전히 백발이 되어 있는 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오늘 사퇴를 했고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점심 좀 지나면 그 후임자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임 방송통신위원장인 이동관 씨하고 이제 똑같은 케이스가 됐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 역시 이제 야당에서 탄핵 소추를 발의를 하고 이제 그것을 본회의로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하자 그 중간에 이제 사퇴를 했었고 그걸 대통령이 받아들였고 후임자로 김홍일을 이제 임명을 했던 겁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탄핵 소추가 되면은요. 탄핵 소추가 일단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버리면은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거는 대통령도 마찬가지. 총리, 국무위원, 판사, 검사, 감사원장, 감사위원, 뭐 방송통신위원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우리 헌법과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탄핵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데요. 그 탄핵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탄핵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그게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그 기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기간이 5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직무가 정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를 해가지고 그 직무가 정지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슨 일이 있느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포함해서 딱 두 사람뿐이에요. 이상일 부위원장하고 김웅일 위원장하고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정원이 5명까지 둘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세 사람이 지금 없고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직무가 정지돼 버리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일이 그냥 그 자리에서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느냐. 방송문화진흥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원. 이걸 줄여서 방문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여기가 MBC 사장 추천하는 곳입니다. 방문진. 그래서 방문진 이사를 어떻게 구성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문진 이사를 뭐 여당목, 야당목, 대통령목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당목과 대통령목을 합하면 방문진 이사의 3분의 2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면 대개는 대통령이 뜻하는 바대로 MBC 사장이 결정이 되면 사장이 와서 MBC의 모든 그 간부들 가령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정치부장, 뭐 경제부장, 사회부장 다 인사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MBC의 어떤 보도 논조가 일거에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복잡하게 마치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권이 바뀌면 KBS하고 MBC는 저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정치부장, 정치부 차장, 청와대 출입기자까지 쭉 그냥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방문진은 문재인 정권 때 임명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문진은 문재인 정권의 취향대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임기가 8월 12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방문진 이사 선임에 관한 안을 의결을 했어요. 엊그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방문진 이사를 새로 뽑습니다라고 모집 공고도 내고 그걸 뭐 보름인가요? 14일인가요? 일정 기간 동안 공고를 낸 다음에 이제 너도 나도
저 박문진 이사 내가 하겠습니다. 손 들고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 또 심사를 해서 박문진 이제 이사를 결정을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새로 MBC 사장을 뽑는다. 이런 스케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을 시켜버리면, 탄핵 소추를 해버리면 이 프로세스가 중단이 되는 겁니다. 프로세스가 중단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의 MBC 사장과 MBC가 문재인 정권 때 입맛에 맞춰서 구성됐던 그대로 앞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윤석열 정부하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무튼 8월에 박문진을 바꾸고 MBC 사장을 바꾸고 이제 이런 그런 계획을 딱 세워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한사코 막아야 되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네들이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내는 방법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우리가 탄핵할 수 있지. 탄핵을 하면은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가 되니까 그거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7월 4일 날 내일 모레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이제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오늘 사표 7월 2일 날 딱 내고 대통령이 오케이 딱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후에 방송통신위원장 아마 신임 위원장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말이죠.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는 전당대회를 이제 한 달, 두 달, 국민의힘은 3주 남았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8월 18일 날 이제 전당대회가 있는데 아무튼 그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는 문제를 놓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명비어천가 일색이죠. 최고위원들도 누가 찐명이냐 누가 가짜 찐명이냐 이걸 놓고 오로지 그 싸움만 하고 있을 뿐이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4명의 당권 후보들이 출마를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이전 투구 양상을 보이면서 보수정당 지지자들도 정말 크게 걱정들을 하시고 혀를 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느니 또는 색깔론을 들고 나오기도 하고 또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너는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느냐? 너 그때 찬성했어 안 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보수 지지자들이 가장 보기 싫어했던 그런 광경이 연출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힘이 정상화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최상병 특검법 이 문제 오늘 저녁에 이제 그거 다시 본회의에 상정을 한다는데 이 최상병 특검법은 21대 때 이미 상정이 됐다가 국회 본회의 통과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그 똑같은 프로세스를 이번에도 다시 한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돌이표 악순환 이 고리 이거를 끊어낼 방법은 없는가? 여야 간에 이거의 타협점을 찾아갈 방법은 없겠는가? 지금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